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홈뉴스 들으시고 유튜브로 부인님 옛날에는 공중 목욕탕에서도요 음이온 어쩌고 하면서 선전 많이 했는데 찜찜하다. 찜찜들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야 우리가 모르고 침대도 쓰고 뭐 음이온 팔찌도 쓰고 했다지만 지금은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 침대 분말, 라돈 분말 다 들이마시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건강 체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훅 뉴스에서 김재원 기자가 짚어준 겁니다. 9579님.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만 생각했지 생산 노동자들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약자들을 찾아내서 목소리 담아주시는 뉴스쇼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신일그룹 투자자의 목소리 그리고 센터 직원과의 저희 그 제작진 통화 들으시고는요. 아니 지금도 코인 투자를 받고 있어요? 보물선에 보물 없다면서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하면요. 지금이 적기라고 말합니다. 한 코인에 200원 하던 거 지금 50원 하니까 지금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도 쇼킹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분은 말해요. 200원짜리 코인 사면 반드시 10,000원 된다. 그리고 그때는요. 보물이 100% 아니라 1000% 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뀐 거예요. 보물이 없어도 그 배를 인양만 하면 그 배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엄청나고 그걸 영화화할 거다. 그럼 거기서 또 수익이 쏟아질 거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예,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예,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일그룹의 전 대표 유병기란 사람 계좌로 지금도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투자자들 돈이. 그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들으시고선 그럼 이 문제 신일그룹 보물선 문제로 감옥 간 거예요 벌써? 아닙니다. 아니고요. 과거에 다른 사기 건으로 지금 감옥에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전과가 꽤 많고요. 예. 자, 지금은 혐의입니다. 예, 지금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대기자하고는 오늘 북한 얘기를 좀 하는데 남북 관계. 예. 예. 제목이요. 네. 가을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왜 비관적 전망이 앞서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로 4.27 남북 정상회담이 100일을 맞죠. 예.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소강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예. 이러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정말 비관적인 건가 이것도 체크를 해보셨을 테고.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4월, 5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문에 상당히 붐업이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갈수록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착 가라앉은 분위기. 그러다가 이제 유해가 가고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친서도 받고 하면서 밤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종목이지만 단일팀 구성도 했고요. 그렇죠. 예. 철도, 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회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뭐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도 열리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실속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겁니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북한 노동신문도 최근에서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예.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근맞는 번지를 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된 것은 거의나 없다. 하나도 없다. 아, 이게 북한 신문의 노동신문 논평. 논평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본래야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불만을 있습니다. 털어놨네요. 예, 대북 전문가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저도 답답하다. 우리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군요. 큰 흐름은 그런 상황. 그러면 원래 올 가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거의 봄에 확정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4.27 정상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으니까 확정된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였죠. 예, 당시에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발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하여 신뢰를 굳건히 하며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게 합의문에 가을 평양 방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하기로 하였다. 네. 확정적으로 나오네요, 진짜. 네. 다시 우리가 상기를 해보니까. 시기만 안 정해진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아까 제목이 가을 정상회담 왜 비관적이라고 하나 이러셨잖아요. 비관적이에요? 합의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 예. 그렇지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하고 온 김홍걸 민화협 상임 대표이장은 지금 이대로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뭘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을 정상회담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4.27 정상선언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된 뭔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양쪽 다 만나기가 좀 그렇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김 위원장 외에도 남북 관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 여당의 핵심 당직자, 전문가들도 이런 상태로는 가을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예. 정상이 만나면 뭔가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요. 네. 김홍걸 의장이니까 북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왔다는 건데.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제재 저것도 제재하면서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판문점 선언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왜 이행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들 하더라는 겁니다. 자, 통일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까 홍익표 의원 얘기였잖아요. 네, 여당 예. 의원의. 네. 통일부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명균 장관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정통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행보가 소극적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얘기 나오죠. 또 통일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은 데다가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 실무적인 일을 했죠. 그리고 통일부에서 바뀐 사람은 조명균 장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 그대로 아니냐, 공무원들은? 최혜성 차관이 당시에 정책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가장 늦게 움직인다거나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북한 노동신문이 카운터파트인 통일부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남 협력 교류 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성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각방으로 억제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 예. 오히려 심지어 통일부는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려항공이 아닌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록 요구하고 있고 물 한 코프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게 해방을 놓고 있다. 한 코프, 한 컵. 예. 과거 보수 정권의 대결 형태와 다를 바 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북한 얘기고 네. 우리나라 안에서의 평가는 어떤 거예요? 정말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부에 대한 비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요. 정부 당국자 여당 관계자들 들어봐도 예.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돌파구를 만들었으면은 통일부 장관이 매일매일 뭐라도 내놔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해결책을 좀 제시해보죠. 권영철 기자도 아마 두루두루 취재해보셨을 텐데 해결책, 돌파구 어떤 게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정상회담 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것도 대북 제재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했잖아요. 했어요. 예, 했죠. 이게 이제 또 두 번째는 인도적인 분야 유해 송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지만은 실비 정산은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곧 열리게 되죠. 예. 셋째는 사회 문화 교류, 체육 교류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 미국도 동계올림픽 때 주간 방송사인 NBC가 평양 갔다 오고 비용 지불하고 했잖아요. 아하. 했죠. 네 번째는 평화협력 분야인데 군 통신선 연결을 이번에 합의했죠. 예. 지난번 합의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지대라는 거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안전지대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전지대를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런 교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자. 첫째 해결 방안. 그렇죠. 두 번째.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이란 게. 이런 거죠. 이제 장관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 여의도에 가서 예. 심지어 지금 여당의 핵심 당직자들도 남북 관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야당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나중에 무슨 협조를 구할 텐데 움직이질 않는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만나야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조명근 장관 인터뷰 해봤습니까?
저 뭐 그때 해봤습니다. 초기에 예, 했죠. 지금은 봄에 분위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들을 주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그걸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청와대 역할이지만은 예. 실행은 정부 부처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 번째는 통일부 장관을 정치인 출신으로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얘기. 심지어 지난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전에 예. 통일부의 관료적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 자, 오늘 Y뉴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